또 다음 아티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철학, 프라이버시 권리. 아까 사이버펑크의 개념을 얘기해 준 것처럼 또 하나의 사이버 겔즈 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아티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컴퓨터랑 인터넷이 점점 더 큰 부분이 되어 가면서 큰 기관들이 우리의 어떤 개인 정보들을 되게 쉽게 수집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혹은 뭐 카카오나 플랫폼 기업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정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뭐 간단한 우리의 셀피라든지 얼굴 사진만으로 되게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많이 수집될 수 있다. 블로어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되게 많았다. 뭐 정부나 기관에서 이런 어떤 좀 오용 사례들이 있다.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내부적으로 있다라는 내부 고발을 한 사례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진짜 얼굴을 포스팅하는 거,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 진짜 얼굴을 내비치는 거가 우리의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게일즈를 사용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겔즈의 프로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겔즈의 모습으로 확정이 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라이버시에서 자유로운 NFT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알려진 크립토 세계 뭐 구루라든지 전문가들이 SNS 프로필을 NFT로 바꾸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라,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NFT 자체가 이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부와 기관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반대에 기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FT는 그 자체적으로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어텐티시티, 그 자체로 유일무이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 시리얼 넘버는 유일한 거니까. 그리고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기록을 통해 가지고 그 소유권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열린 사회를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본질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에 공개되는 정보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대답이 무엇일지, 그거는 크립토 세계에서는 내 NFT를 보여주는 걸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보면 크립토 지지자들이 그 PFP를 통해서 자기의 프로필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욕구에서 나온 행동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위터가 가상자산 월렛이랑 연결을 해서 유저들의 프로필 사진을 NFT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을 앞두고 있죠. 이게 북미 쪽이랑 시범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위터가 확실히 괜히 크립토 지지자들한테 계속해서 사랑받고 커뮤니티 중심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겔즈가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 움직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재미 요소도 있다. 뭐 샌드박스 메타버스나 여러 블록체인 메타버스에서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놀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팩션이라는 것은 팩트 같은 픽션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허구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 겔즈가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어떤 메타버스 세상 내에서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겔즈의 아이덴티티를 입고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뛰노는 상상을 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티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 부산 11월에 있었던 NFT 행사의 리캡. 몇 주 전에 마이애미에서 파티를 열었다, 사이버겔즈 팀이. 최초로 부산에서 이 사이버겔즈 NFT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클리셰가 많은 컨퍼런스가 한국에는 많다, 그러니까 진부한 것들이 많은 컨퍼런스가 많다
정해진 이벤트 스케줄에 따라서 정장에 셔츠에 이제 타이를 맨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나가고, 그리고 부스에서도 그냥 루틴한 그 대화만 오갈 뿐인 그런 진부한 컨퍼런스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걸즈 팀이 NFT 부산에 조인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의 NFT에 대한 관점을 전달하기로 했다. NFT는 즐겁고 흥미로운 놀이이자 정중하게 칭찬하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 정말 즐기면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NFT를 소개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스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경험들을 해주고 싶어서 무언가를 준비했나 봅니다. 노홍철의 그 모토가 생각나네요. No fun, why do it?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부스를 운영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처음 우선적으로 노력을 했다. 9m 곱하기 9m 사이즈의 부스를 설치를 하고 그 전시장 한가운데다 이렇게 팬시한 부스를 만들고, 이것도 직접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네요. 굉장히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끄는 부스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되게 시선을 끄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플레이를 하시는 유명한 분을 불러서 이 네 분이 코스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코스플레이를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이버길즈 팀은 이 코스플레이라는 문화가 NFT 문화랑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대단했다고 하네요. 조금 샤이한 부끄러워하는 방문자들은 그냥 사진만 찍고 가고, 크립토랑 NFT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스에 와서 길지의 아트웍들 보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고 팀원들과 NFT에 대한 아이디어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부산 NFT 리캡은 행사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아티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의 아티클인데 Arweave라는 협업사겠죠? 이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NFT들은 중앙화된 그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된다. 클라우드나 그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같은 곳에 저장이 된다. 개발자들이 NFT 이미지를 코딩하는데 웹 어플리케이션에 디스플레이 되게끔 코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이런 NFT 이미지들이 다 중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통제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을 당하거나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라는 건데, 그래서 개발자들한테 이렇게 의존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개발자들이 코드를 바꾸면 NFT랑 연관되어 있는 코드를 바꾸면 NFT가 아무것도 안 보여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소개해주고 있어요. 6,860만 드랍박스 계정이 해킹당했다. 그래서 이런 중앙화된 서버는 오히려 해킹 위험에 굉장히 취약한데 단 하나의 어떤 중앙 유닛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만 뚫리면 다 해킹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드랍박스 계정 해킹 사건은 2012년도에 일어났고, 이렇게 해킹이 발생하면 해커들이 서버에 있는 파일을 지우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탈중앙화된 클라우드 시스템에 파일들이 저장되게 되면 이 파일들이 다 분산되어져 있고 또 싱크로나이즈드, 그러니까 일치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각의 독립적인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사례, 개발자들이 NFT랑 링크된 코드를 바꿔가지고 NFT의 모습이 바뀌는 혹은 사라지는 그 케이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 NFT에 링크된 코드를 바꾸면 NFT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를 이슈 레이징 하기 위해서 라쿤 시크릿 소사이티라는 곳에서 그 자기네들의 너구리 NFT들을 다 뼈 무더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이버겔즈는 분산화된 IPFS Rweave를 사용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과 메타데이터가 데이터의 데이터죠. 코드 그리고 NFT 특성, 이미지 모두를 Rweave라는 분산화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얘들한테 저장을 하고 그래서 겔즈 NFT는 이런 위험에서 자유롭게끔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시도한 그리고 커뮤니티에 알려주는 프로젝트는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준비도 잘 됐지만 단순히 이 프로젝트를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 철학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은 12월까지 올라온 아티클까지만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 1월달에 올라온 아티클들을 한번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